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김지은 선생님, 박형래 선생님, 이대용 선생님께서 수리논술 전형이 이제 어떤 건지, 어떤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합격하는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어머님들께서 이제 논술 시작 전에 가지고 계신 고민들, 그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은 하지 않을 거니까 지겹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위권 논술 시작 전 고민 베스트 3. 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논술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지금 논술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술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중위권 설명회니까 중위권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자 1위 수학 실력. 이 수학 실력에 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면 고민이 없겠죠. 근데 수학을 애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해서 딱 설명이 끝나고 오시면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애가 3등급인데 논술해도 되나요? 우리 애가 4등급인데 논술해도 되나요? 우리 애가 뭐는 몇 등급이고 뭐는 몇 등급인데 논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학이 3등급 이내다라면 논술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등급 말고. 근데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게 있는데 1, 2등급이면은 어머님들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질 않으세요. 하긴 할 건데 어느 반에 들어야 되냐. 1등급이면 N반에 들어야 되냐, Y반에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의대반에 들어야 되냐, 연대반에 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2등급이면은 좀 이제 상위권 반과 중상위권 반 요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3등급인 어머님들은 얘를 지금 이제 수학이 3등급밖에 안 되는데 논술을 이제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술 전형이 얘한테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이런 걸 많이 고민하세요. 특히 4등급이면 이제 막막하시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을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3등급이시면 시켜도 돼요. 근데 우리는 4등급인데 그럼 논술하면 안 되냐? 근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어서 3등급인데 논술을 되게 못하는 애가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3등급이 나온 애가 있고 수학을 괜찮게 하는데 등급이 좀 안 나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3, 4등급이 약간 걸쳐있는 3등급 왔다 갔다 거린 애들은 학생을 봐야지 돼요. 의사가 이제 증상만 듣고 대충 어떻겠구나라고 싶지만 이제 환자를 봐야지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학생들을 딱 보면 얘는 아직은 논술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돌려보낸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가슴은 아프지만 몇 명씩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5월에 다시 오든지 7월에 다시 오든지 하고 돌려보낸 학생이 있고 4등급인데 왜 얘가 4등급이지? 의외로 좀 괜찮게 하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끌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1, 2등급이면 당연히 고민하실 건 없겠지만 3등급 초반도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3등급 후반과 4등급 초반에 걸쳐 있으면은 그러면 학생을 보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좀 면담 후에 계속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고 저희 선생님들이 안 되는 애들 그렇게 억지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반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 되는 애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안 되는 학생들은 면담 후에 돌려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수학 실력에 관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중위권, 상위권 말고 중위권은 일찍 준비하면 확실히 유리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한 번 딱 듣고 여름방학 때 딱 한 번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논술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면 상위권이었어요. 처음부터 상위권이에요. 애초에 중위권은 뭔가 이제 한 번 들어서 그 숙지를 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에 한 번 듣고 그다음 여름방학 파이널 때 12주 특강 한 번 듣고 그다음 수능이란다. 파이널 논술 시험 직전에 또 한 번 듣고 그렇게 한 3번 정도 들어야 이렇게 묻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듣는 학생이 중위권에서는 확실히 유리해요. 걔네들이 열심히 하면 애가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부터 들어도 잘 따라와요. 제가 보면 한 5월이나 7월에 딱 시작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금방 따라잡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대학 갈 길이 논술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7월쯤엔 깨닫고 있거든요. 6월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우리 애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한 학생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대학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가 3등급인데 1등급인 애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어머니. 어머니 1등급인 애들 이길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1등급인 애들이랑 싸우질 않아요. 그게 중위권이에요. 1등급인 애들은 어디서 싸워요? 막 저 연대나 한양대 이제 거기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애들이 1, 2등급인 애들인 거고, 애초에 2, 3등급인 애들은 걔네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뭐 좀 그렇잖아요. 3등급, 1등급 이긴다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3등급 학생들은 3등급끼리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거를 이 설명을 다음 주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 좀 아쉬운 게 이번 주에 이 발표가 나요. 이번 주에 논술 발표가 나서 제가 이제 누구누구 이제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이제 결과가 발표가 안 났는데 가만히 보면 수능 등급 다 조사하잖아요. 다 3등급이에요. 다 3등급인데 그들 중에서 이제 합격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경쟁자 집단 자체가 3등급이었기 때문에 걔네들 중에서 논술 전형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눈이 조금 더 빨리 트이고 한 번에 더 들은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게 이제 중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이제 수학을 좀 잘 아직 못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어머님들도 계세요. 수학 등급이 더 오르면 시작하겠다. 어머니들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진짜 열심히 하면 오르는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3등급 하던 애가 갑자기 2등급이 될 수 있긴 있죠. 근데 막 갑자기 막 1등급이 된다든지 갑자기 수학을 드라마틱하게 잘하게 되진 않아요. 이미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을 지금 다 거쳐왔잖아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는 애가 어느 정도 공부 습관도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이제 좀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쉽진 않지만 나머지 1년 동안 최대한 바꿔서 합격을 시키는 게 그게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 요거를 이제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공부를 안 해서 중위권 애들은 이제는 하겠죠, 고3인데. 근데 이제 공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하긴 하는데 계속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런 학생들은 딱 논술 수업을 딱 듣기 시작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되게 잘 보여요. 얘는 어떤 게 문제구나, 얘는 어떤 게 문제구나. 왜냐하면 객관식 수업에서는 그냥 맞으면 맞았구나, 내가 아는구나 라고 애매하게 하고 넘어가지만, 논술 수업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딱 물어보는데 처음 보던 형태로 물어봐서 애들이 뭐 접근을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조금 뭐 두 개 개념을 합치면 뭐 응용을 못한다라든지, 시간이 지나서 까먹어서 뭐 기억을 못한다라든지, 학생들마다 그 문제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술이잖아요. 진짜 딱 보면 나와요. 딱 보면 얘가 왜 못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가면서 1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올 때마다 다른 얘기 할 것 같지만 올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걔는 그때까지 그걸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같은 얘기 듣다 보면 나중에 한 여름방학 지나고 9월 지날 때쯤엔 많이 개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위권 학생들, 솔직히 말해서 상위권은 좀 원래 잘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잘하는 애들이 논술이 이런 거구나 좀 이렇게 적응한다라면, 중위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계속 시켜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수정해 가면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면 시작하는 건 괜찮고요. 많이 부족하다라면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자, 어머니도 고민 이제 두 번째. 두둥. 자, 수능과 논술의 괴리. 요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수능은 대부분 미적을 선택을 해요. 가끔 기하 선택자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해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그래도 경희건동 홍정도는 보내고 싶어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험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내신으로 뭐 기하를 했지만 하나도 몰라요 라든지, 하긴 했지만 2학년 때에서 기억이 안 나요, 버렸어요 라든지, 뭐 열심히 했어요 하는데 가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수능과 논술이 시험 범위가 달라요. 요건 아까 이제 박형련 선생님이 논술 전형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경희건동홍 가고 싶다 그러면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하셔야 돼요. 경희건동홍.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애는 이제 5, 6등급이 많은데 어쩌다 수학이 3등급이 나오긴 나와. 그래서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뭐 숙대,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뭐 세종대, 단국대, 성신여대, 한국대 상관없어. 그러면 미적만 하셔도 돼요. 요것도 저희가 학생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1학기 때 딱 가르치면은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애가 그래도 조금 욕심내서 미적, 기하, 확통 좀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아니다, 얘는 지금 미적 자체가, 수학 자체가 너무 기반이 좀 많이 흔들린다, 여기라도 가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를 1학기 동안 가르쳐서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이제 반을 다시 세팅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이제 뭐 선택과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위기하고 기회라고 저는 이게 수능과 논술 계리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데 뭐 올해 경희대에서 기하가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공간도형 나왔어요. 공간도형. 애들이 기하를 하긴 하더라도 어디까지 하냐면 2차 곡선 이게 깨작깨작 거리다가 이제 벡터부터는 이제 모르겠다 하고 공간도형은 뭔가 3차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도형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거랑 비스무리하게 다 나왔어요. 공간도형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아니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난 게 아닌데 이미 공간도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신이 나서 어머니께서 막 저한테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공간도형을 잘 풀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도형만 풀어서 합격하진 않겠죠. 나머지 문제도 다 잘 풀어야지 합격은 하겠지만 일단 공간도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미기화학을 다 준비한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희대 뭐 이하 뭐 뚫으면 될 거 이하 뭐 뚫으면 되지 않아요. 이하 뭐로 뚫으면 그때부터 20대 1인가 17대 1인가 이 정도인 건데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20대 1, 17대 1이지만 그 중에서 미적 기하 확통을 다 제대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5대 1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중위권에서 상위권 애들은 다 해요. 다 해요. 미적 기하 확통 어차피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다 하고 오는데 중위권은 이게 수능 준비하다가 이제 막판에 시작하거나 그런 애들이 막판에 시작해서 기하 확통 다 하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적도 해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거기에 기하 확통을 추가한다? 그 어찌 보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약간 올해 입시를 반쯤 포기한다. 약간 이 뜻이거든요. 근데 1학기 때부터 그냥 뭐 어차피 나는 논술 할 거니까 기하가 이런 거구나. 확통이 이런 거구나. 라고 들으면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기하 확통이 그리까지 또 어렵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예전에 수능에 들어갔을 때는 막 그 공간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수능에 들어갔던 시절에는 기하랑 확통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수능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딱 적절하게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수능과 논술이 범위가 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요거는 준비된 학생들한테 확실히 또 유리하고 이게 직전에 와서 막 다 하려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사실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가서 물어보세요. 2학년 때 했거나 3학년 때 했거나 기하를 하거나 확통을 했거나 학교에서 내신으로 나가긴 나가요. 근데 본인이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3학년 때 분명히 하는데 그거 다 버려요. 여름방학 때 온 애들의 특징이 자기는 논술을 할 줄 몰랐다고 그냥 다 하나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요. 3학년 1학기 내내 열심히 듣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확통을 안 하니까 버려야지 하고 조금 더 놀면 놀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1학기 때부터 저희 기하 확통 다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끌고 나가니까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 어머니들의 고민 진도. 자, 진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적을 나가는데 논술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저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바뀌었고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학원에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현재 학생들 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적분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하겠죠. 뭐 여름방학 때 한번 학생들이 뭐 겨울방학 때 한번 할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은 적분을 대충 한번 받거나 아무도 보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적분이 안 되어 있고 미분을 아마 겨울방학 때 한번 볼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학생들 그 진도를 빼기 때문에 뭐 진도 때문에 뭐 못 듣는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저희가 시험 범위 커리큘럼이 수학, 수원, 수투 이렇게 나가죠. 수투까지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확통이랑 기하를 나가요. 왜냐하면 미분이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위권 반이냐 이제 중위권 반이냐에 조금 다른데 상위권 반은 이제 미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 확통 기하를 하고 중위권 반 애들은 미분을 내신으로 한번 겪기 전까지는 아직 좀 감을 좀 덜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한번 미분을 돌릴 시간을 확통 기하로 좀 잡고 가고요. 그다음 미분하고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적분 진도 나갑니다. 아마 중위권들은 적분을 대부분 기말고사 끝나고 그 여름방학 때 좀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도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제 논술 수업은 이제 어떻게 듣느냐? 요게 이제 제 수업 특징인데 제가 그 수업에서 시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이유는 되게 수동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중위권인 경우가 많아요. 수동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건 풀어. 안 풀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제가 해설해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딱 읽어봤는데 괴롭거든요. 괴로워서 계속 절 기다려요. 그러면 못해요. 뭐든지 스스로 해야 돼요. 뭐든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를 그날 풀려서 풀면 그거는 최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그날 배운 걸 그날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위권 학생들은 그날 배운 걸 그날 못 쓰거든요. 그걸 내가 뭐 1학년 때, 2학년 때 했다 하더라도 논술이 조금 결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할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얼마? 뭐 천년만년 벌어줄 수 없으니 일주일 동안 제 그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1회차 주제가 수학적 귀납법이었어요. 그러면 2회차에 수학적 귀납법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어려운 내용을 낸다라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요. 또 우리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약간의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해보니까 되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약간 그런 성취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진짜 공부했느니 되네. 공부했는데 되네라는 경험이 있어야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안 되면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학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수업이랑 당일 수업 내용을 뭐 2대1로 구성할 때가 있고 3대0으로 구성할 때가 있어요. 2대1로 구성하는 거는 이제 수학, 수원, 수투. 사실은 이미 다 한 번씩 배웠던 거. 그런 거는 뭐 좀 그래도 그날 배운 거 하나 정도 넣는 거고, 만약에 확통이랑 기하면 그날 진짜 생으로 처음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구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최대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 그거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뭐든지 스스로 풀어야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는 백날 들어도 뭐 백날 들으면 기억에 남겠지만 뭐 한두 번 들어서는 절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제가 1학기 때 하고 여름방학 때 그거 또 내잖아요. 근데 그때 풀었던 애들은 여름방학 때 또 풀어요. 근데 그때 해설 듣고 대충 복습했어요라고 얘기했던 애들은 잘 못 풀어요. 봤던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애들은 봤던 걸 기억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봤는데.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내가 스스로 풀었느냐 수동적으로 풀었느냐. 하다못해 선생님 해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했던 그 노력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조금 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최대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수업 자체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단계별 계단식 접근 반복 심화 시스템. 요거는 뭐 무슨 말씀 아시겠죠? 뭐냐면은 갑자기 어려운 걸 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좀 쉬운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요 개념은 이런 거야. 그럼 풀죠. 그다음 한 단계 올리고 한 단계 올리고 한 단계 올리고 해서 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물어봐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렇구나. 맨 처음에 갑자기 어려운 걸 주면 솔직히 중상위권, 상위권도 잘 못 풀거든요. 근데 쉬운 개념부터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걸 시켜 버릇하면 솔직히 저는 그 되게 지겹다고 생각했거든요. 했던 거 또 하면 애들이 지겹지 않을까? 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중위권을 정말 오래 가르쳐 보니까 지겹지 않아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못 풀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면서 항상 역시 올해도 그렇구나. 올해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가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풀 수 있도록 요게 제 수업 특징이에요. 자, 요거는 뭐 저희 학원 다 마찬가지죠. 이제 상위권, 중위권 이제 뭐 반이 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우면 이제 본인 수준에 안 맞는 반에 들어간 거고요. 본인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면 살짝 어려워요. 당연히 쉽진 않죠. 쉬우면 너무 낮은 반에 들어온 거고 논술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막 쉽진 않고 자기가 1단계에 있으면 2단계, 1, 2단계에 있는 문제를 풀고 2단계에 올라오면 2, 3단계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반 합격에 필요한 수준, 학생들의 수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맞는 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반은 2개 하고요. 제가 이제 한성서 목표로 하는 한성서 중경이시 반이 있고 이제 경희건동, 경희건 목표로 하는 경희건동 혹숙 이렇게 반이 있어요. 시간표는 그 시간표에 나와 있는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중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중위권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중상위권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여기를 목표로 하는 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잠깐 자랑하면은 제 한성서 반은 합격률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몇 명 없기 때문에 우리 적지만 소중한 학생들.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그 말씀드리면은 재작년이 진짜 잘 갔어요. 3명 중 2명이 한양대 갔거든요.
그러면 진짜 잘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양대는 기본 80대 100대 이러잖아요. 근데 3명 중 2명이 합격해서 정말 잘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는 6명 중 4명이 갔어요. 그럼 다 한양대는 아니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뭐 홍대 이렇게 뭐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한성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잘하면 올려보내고 여기서 더 잘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더 윗반으로 올려보내기도 하고 여기서 좀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내려보내기도 하고 요건 학생들이랑 상담해가지고 반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막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딱 들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 거니까 딱 저희가 반은 다 잘 옮겨줘요.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들어가서 안 맞는다 싶으면 항상 전반은 가능하니까 너무 반선택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은 밖에서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